테크노 뽕짝의 창시자, 원조 한류 스타라고 불리는 이 박사는 1954년생으로 올해 68세이다. 그의 정식 예명은 그냥 이 박사가 아니라 신바람 이 박사가 맞는데, 여기서 신바람은 신나는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고, 이 박사는 여러가지 노래를 부를 수 있기에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박사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국악인 출신이라고 한다. 근방에서 유명한 국악인이었던 아버지와 목청이 좋아 소리를 잘 내셨다는 이 박사의 어머니. 어쩌면 그의 음악적 재능은 유전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학식이 높아 자존심이 강했다는 그의 아버지는 타고난 한량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에 붙어있는 경우가 잘 없었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 공연도 다녀왔다고 한다. 이 박사가 태어날 당시 이미 61세였던 그의 아버지는 이 박사가 갓난아기였을 때 객지에서 사망했다고 하는데, 때문에 이 박사는 아버지의 얼굴을 전혀 본 기억이 없다고 한다. 가수가 되기로 결심한 이 박사는 작곡가 임종수로부터 음악을 배웠다. KBS의 민속 100일장에 참가했다가 본선 무대에서 탈락해버린 이 박사. 이때 빈손으로 내려가기 싫은 마음에 그 길로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이후 작곡가 임종수를 찾아가 악보 보는 법이나 음악의 기초를 배웠다고 하는 그렇게 약 1년 정도를 서울에서 생활하며 버텼다고 하는데, 구두를 닦으며 돈을 벌고 잠잘 곳이 없어 맨바닥에 신문지를 덮고 자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참고로 임종수는 나훈아, 태진아, 남진에게 곡을 줬던 당시 대표적인 작곡자이자 히트곡 메이커였다. 이 박사는 관광버스 가이드로 일한 적이 있다. 과거 고향으로 돌아와 양복점을 운영했던 이 박사는 양복점 일이 재미없어지자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 노래를 부르면서 일할 수 있는 관광버스 가이드를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관광버스 가이드 중 남자가 자신밖에 없어 손님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데, 이때 어린 시절 배웠던 민요를 이용해 노래의 중간에 추임새를 넣는 특이한 창법을 개발한 그러자 이게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실적 또한 좋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약 11년 동안 버스 가이드로 일을 하며 관광버스에 나훈아가 되겠다는 포부를 품은 적도 있다고 한다. 이 박사는 관광버스 가이드를 하다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다. 가이드로 일하다 우연히 버스에서 테이프 파는 사람을 알게 된 이 박사. 어느 날 그가 자신에게 테이프 한 장을 내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신바람 이 박사 1집을 만들게 된 이 박사. 별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3개월 만에 40만 장이 넘게 팔리며 2천만 원의 사례를 받았다고 한다. 이 앨범을 계기로 관광버스 가이드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가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가수로 활동하던 이 박사는 첫 아내와 이혼을 하며 단칸방에서 산 적이 있다. 과거 테이프는 굉장히 잘 팔렸지만 많은 돈은 받지 못했다는 결국 밤무대나 잔치를 다니며 행사 가수로 활동을 했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아내가 가출을 해버렸다고 한다. 당시 재산의 명의가 전부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아무것도 없이 길바닥으로 내앉게 되었다는 결국 고등학생이었던 그의 아들과 함께 남의 집 지하 단칸방에 새를 들어 사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이 박사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유명세를 탔다. 밤무대와 테이프 판매 안정, BTS였던 이 박사는 가수로서의 성장을 느끼고 일본 진출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때 그의 샘플을 들은 써니뮤직의 대표가 이 박사의 노래에 빠져 쉽게 일본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일본 노래를 한국어로 번역해 자신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한 뽕짝을 만들며 이 박사의 노래는 일본 젊은 층의 큰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으며 각종 광고 출연과 콘서트는 물론 일본 가요대상에서 신인상을 받기도 하였다. 태진아는 이 박사를 광대라고 폄하한 적이 있다. 과거부터 수준 낮은 트로트 장르라며 뽕짝을 무시했던 태진아는 자신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트로트엑스에 이 박사가 나오자 짜증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 그가 이 박사를 무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뽕짝으로 음악을 시작했다 노선을 바꾼 태진아라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뽕짝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었고, 하나는 자신이 무시한 뽕짝으로 이 박사가 성공하자 그런 이 박사를 질투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태진아는 끝내주는 디스코 메들리라는 뽕짝 앨범을 3장이나 낸 적이 있고, 이 박사의 성공 이후 전통 한국 트로트를 일본에 보여주겠다며 일본 진출을 시도한 적도 있지만 팬사인회에 일본인 팬이 2명밖에 오질 않아 일본 진출이 폭망해버린 적이 있다. 이후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일본어 버전으로 불러 트로트 부문에서 9주간 1위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뽕짝을 한국어로 불러 일본의 스타가 된 이 박사와는 갭 차이가 꽤나 큰 것이다. 일본에서 성공 후 한국에서도 인기를 얻은 이 박사는 갑작스런 부상으로 인해 엄청난 빚이 생겼었다. 성공적인 일본 활동을 마무리한 후 돌아온 이 박사. 이후 한국에서 몽키 매직과 영면을 발매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때 행사를 진행하면 한국당 1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몸값을 자랑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나무를 손질하다 다리가 부러져 부상으로 몇 년간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2년 동안 잡힌 스케줄이 전부 취소가 되며 엄청난 위약금을 배상하게 된 것은 물론 공백 기간 동안 사기도 2번이나 당해 100억에 달하는 재산이 모두 사라지고 결국 재혼한 아내와도 생활고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수준 낮은 음악을 한다며 저평가당했던 이 박사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 태진아를 필두로 트로트 업계로부터 오랜 무시를 당한 이 박사. 그렇게 대중들도 이 박사를 웃긴 노래를 만든 아저씨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지만 2019년에 들어서며 그의 무대와 과거를 알게 된 네티즌들에 의해 그가 다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 뚝심있게 자신만의 음악을 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음악인의 자세다. 요즘 나오는 트로트 가수도 새로운 스타일 없이 옛날 트로트랑 똑같은데 이 박사가 훨씬 낫다 라며 이 박사의 독창적인 음악이 다시 인정되고 있다. 이 박사는 비의 깡을 패러디한 적이 있다. 2017년 비의 노래인 깡이 유행을 타기 전 기괴한 비의 춤을 본 한 네티즌이 비의 뮤직비디오에 몽키 매직을 입힌 깡키 매직이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 널리 퍼지며 이 박사는 레알 레전드 뮤지션이라는 평을 받았었다. 이후 3년 후에 1일 1강의 시대가 찾아오자 자연스럽게 깡키 매직 또한 화제를 끌게 되었는데 이때 이 박사가 직접 깡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하는 영상을 찍기도 하였다. 조회수는 약 6만 정도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보아 이전의 한류이자 놀아줘 이전의 강기였던 존재가 있었다. 요즘 뜨는 트로트를 100년 정도 앞서가신 분, 일본에서 한류 1세대를 찍고 오신 전설 중의 전설이라며 죽은 노래를 소생시킨 이 박사에 대한 극찬들이 오갔었다. 이 박사는 자신의 노래로 챌린지를 진행한 적이 있다. 지난 2020년 빅데리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한 이 박사, 당시 발매한 노래 수리 웬수다를 이용해 챌린지와 오디션을 합친 이 박사 챌린지션을 진행하였다. 당시 챌린지를 진행하며 10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음원 녹음과 발매를 상품으로 걸었는데 한 잔으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 박군이 이 챌린지의 우승자가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박군은 15년 동안 특전사로 근무하며 상사 계급으로 전역을 했는데 강철 부대에 출연한 적도 있다. 최근에 이달의 소녀추가 찍은 갤럭시 스토어의 광고의 음악이나 진주의 파프리카를 홍보하는 진주 파프리카라는 곡을 낸 이 박사. 예술을 알면 돈이 멀어지고 돈을 알면 예술이 멀어져야 돼. 그래야 음악가야 라는 자신의 말처럼 인생에 수많은 위기도 있었지만 꿋꿋이 자신의 장르를 지키며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같다.